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자, 개별 원가 요거 하기 전에 또 우리 이론 조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있죠. 아마 시험 치시면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 세무 2급에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개별 원가, 다 품종 여러 개를 좁게 주문 생산합니다. 그런데 주로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인데 이게 대부분 고가라는 거예요. 싸구려 싼 건 아닙니다. 주로 비싼 것들이 많아요. 장점 봐요. 자,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구하는 게 개별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요. 왜? 각각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신에 노력과 시간이 들게 되고 타임 이즈 머니,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겠죠. 다음 업종으로는 건설업, 기계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주로 항공기나 조선업, 뉴스 같은 데 보시면 항공기 만들 때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비싼 거예요. 자, 다음 종합원가입니다.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콱콱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원가는 공장에서 왕창 찍어내기 때문에 들어가는 원가를 n분의 1로 쪼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원가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제품의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개별 원가는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원가를 다 구합니다. 하지만 종합원가는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들어간 원가를 n분의 1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이 개념을 먼저 아시고,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꼭 좀 알아주시고, 우리가 놓쳐도 되는 문제가 있고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예요. 한번 보겠어요. 자, 개별 원가 계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답은 1번이에요. 작업 원가표. 이게 개별 작업 원가표를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구하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은 종합원가에 있어서 완성품, 이제 보세요. 요 10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완성품 환산량 이런 말 나왔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종합원가 계산에 이래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2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되는 게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선입, 선출, 후입, 선출 이런 것은 개별원가, 종합원가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선입, 선출, 후입, 선출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할 때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빠지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이 이런 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시 놓치신 거나 모르신 거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표시하셔서 좀 더 읽혀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생판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낯설지는 않죠. 처음 보는 거와 그리고 봤는데 모르는 거는 달라요. 봤는데 모르는 건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될 경우 평균법이네요. 평균법에 의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이거 완성품 환산량 중에서 평균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평균법 일단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맞죠? 완성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먼저 평균법은 재료비나 평균법의 재료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는 단기 완성품이잖아요. 완성품 맞아요? 따라서 여기 완성된 거 한번 봅시다. 완성된 거, 자, 단기 완성이 있네요. 있어요? 완성품 완산량이니까 완성품 플러스 기말입니다. 기말 제공품. 이게 그리고 가공비 있죠. 가공비도 쉬워요. 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완성품 플러스 요거 기말 제공품 곱하기 퍼센트죠. 요거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 가공비는 이게 곱하기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요거 놈 한번 구해볼까요? 자, 완성품이 요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완성품이 몇 개입니까? 단기 완성 1200개잖아요. 맞아요? 1200개 더하기 기말은 몇 개가 됩니까? 60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놈은 몇 개가 됩니까? 1800개네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평균법은 정말 쉬워요. 공식 자체가 쉽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가공비 한번 보겠어요. 가공비는 완성범은 똑같죠. 1200개. 그래서 이게 평균법이 쉽다 그랬습니다. 더하기 이게 기말제공법 위에 나왔죠. 600개. 우리가 기말제공법 600개 나왔죠. 600개 곱하기 뭐 플러스라 그랬잖아요. 완성도 있잖아요. 요게 몇 퍼입니까? 40%는 뭐 0.4입니다. 그래 되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46, 24, 240개네요. 1200에서 240개 더하니까 1440이죠. 1440 이래 되네요. 따라서 1800개, 1440개인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이 조금 어렵지만 평균법은 쉬워요. 주로 선입선출법보다는 평균법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선입선출법은 잘 모르시더라도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요 말은 뭐예요?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용역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인데 하나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차이를 알면 되겠죠. 뭐랍니까? 재화란 말은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받는 거. 용역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뭐 일한 대가를 팔고 사고 하는 거. 그런 정도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상표권은 권리잖아요. 재화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상표권은 권리로서 이거는 재화예요. 재화로서 물건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 부동산은 재화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임대잖아요. 부동산을 팔면은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빌려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다음, 특허권을 파는 것은 재화입니다. 특허권을 빌려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다음, 건설 용역이잖아요. 보세요. 2번과 3번 한번 보세요. 부동산 매각은 뭐? 재화입니다. 특허권을 파는 것은 재화입니다. 근데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것은 다들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1번도 상표권의 대여 이랬으면 뭐가 될까요? 이것도 용역의 공급이 되었을 겁니다. 구분 되시나요? 됐었어요? 자,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다른데 빌려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실제로 사고팔고 하는 것은 뭐? 재화의 공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됐나요? 자, 오늘 뭐 요거 따진 거 처음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 익혀주시면 됩니다. 12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면세가 아닌 것은 즉 이 말을 말하게 되면 뭐 보기 4개 중에서 과세인 것은 이런 말입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면세. 시내버스 면세입니다. 이러면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저도 버스 타고 다녀요. 면세입니다. 택시는 과세입니다. 됐나요? 다음 쌍수 성형수술 쌍수가 대표적이잖아요. 이거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답은 3번 과세잖아요. 쌍수는 과세입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에 의한 의료보건 용역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의료보건 용역은 뭐가 될까요? 면세. 됐나요? 이게 의료보건 용역이 다 과세가 아닙니다. 치료 목적은 면세, 그리고 예뻐지거나 건강의 목적인 것은 뭐? 과세. 이래 되는 거. 우리 이거 공부한 적 있죠? 모르셨으면 지금 아세요. 다음,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자,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은 면세,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과세.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교육 용역 중에서 이런 거 있네요. 과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과외? 예, 과외 하잖아요. 과외는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과세. 왜? 과외 그거 교육청에 인가 받아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본대 과세입니다. 과세. 됐어요? 근데 얼마 안 되니까 신고 안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안 만들죠. 그러니까 부가세 안 받는 거지. 본대는 그 자체가 뭐? 과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과외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1시간에 뭐 300만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소리 가면 1시간 2시간 하고 일주일에 뭐 1시간씩 한 달 4번 4시간 하고 300만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유명 강사.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그래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수입이 엄청나겠죠. 그 왜 소리 유명 스타 강사 이런 사람들은 과외하면은 뭐 집도 되게 잘 사는가 봐요. 왜 돈을 비싸게 받으니까. 비싸도 또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겠지 뭐. 비싸면서 다 떨어지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뭐가 있긴 있겠죠. 그래 쪽집게 선생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사실은 과세요. 과세. 사업자 등록증 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뭐 고등학생, 중학생 한 명 데리고 뭐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받는 거 이런 거는 본대는 과세입니다. 신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대부분 안 하고 있죠. 묵시제로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요거 이해되셨죠? 13번 단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업무용 트럭 한 대를 매각하였다. 업무용 트럭을 매각하였다. 다음 중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 자, 안분계산 이거 실무에도 약간 나오는데요. 안분계산이 뭐냐면은 과세사업과 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부가세 처리하는 겁니다. 부가세 처리하는 거. 이거를 안분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예제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실기할 때 놓으니까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론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 같이 하는 업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약국입니다. 여러분 약국 가보셨죠? 네. 약국에 가면 약을 팔아요. 근데 그 약이 과세약도 있고 면세약도 있습니다. 과세약도 있고 면세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처방전 받아서 파는 약들 있죠. 네. 딱 대부분 면세예요. 처방전, 의사 처방전 받아서 하는 건 대부분 면세입니다. 그거 말고 그냥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요새 몸도 피곤하고 한데 뭐 피로회복제 이런 거 좀 주세요. 뭐 한 일주일치 거 주세요. 이거 한번 더 써보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하면서 주는 거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그런 거는 과세일 확률이 많아요. 반드시 과세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과세일 확률이 많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과세약도 팔고 면세약도 팝니다. 자, 우리가 약국에서 정수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약국에서는 정수기 사면 안 돼요. 있지 않나요? 좋다가 여름에 더워요. 약국에는 에어컨 사요 안 사요? 에어컨 사요. 됐어요. 에어컨을 샀습니다. 에어컨 사면서 부가세 좋게 안 좋게? 좋지. 100만원에 10만원 줬다 쳐요.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왔어. 그게 과세약을 사러 왔어. 에어컨 과세니까 뭐요? 에어컨 쬐면 되잖아. 면세 사러 왔어. 쬐면 돼 안 돼? 공제 받으면. 에어컨은 공제를 받으면은 과세약 사온 사람은 에어컨 쬐야 돼. 면세약 사람은 공제 안 받았잖아. 쬐면 안 되잖아. 약 사러와서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 나쁘지. 누구는 과세약 에어컨 쬐라고. 누구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기 살 수 있어요. 과세약 사러 온 사람은 물 마셔도 되고 면세약 사러 온 사람은 물 너희 집에 가서 물아.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잖아. 이거 봐. 이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거. 그죠? 왜? 과세와 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제를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약을 1년 동안 팔았는데 아니면 6개월 동안 팔았는데 과세약을 70만원, 면세약을 30만원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입니까? 비중이 7대3. 과세가 70%, 면세가 30%잖아요. 그럼 내 정수기 10만원짜리 샀어. 그럼 부가세 만원 줬잖아. 7만원은 공제받고 3만원은 공제 안 받아. 이것을 안분이라 그래. 안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과세와 면세하는데 만약에 정수기 10만원에 만원 주고 샀어. 부가세 만원 줬어요. 다 공제받았어. 그러면 정말입니다. 면세약 사먹으러 온 사람은 물 마시면 안 돼. 왜? 과세 다 공제받아버렸잖아. 맞죠? 그 다 공제 안 받으면 내가 너무 손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몇 프로인 거 봐. 과세가 70%, 면세가 30%야. 그러면 70% 부가세 낸 것 중에 70%는 공제받고 30%는 공제 안 받아. 그게 뭐 안분한다는 거야. 안분. 그래야지 과세약이나 면세약이나 온 사람들 다 물을 마실 수 있거든. 이해가 되셨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기출문제 지금까지 푼 것 중에는 안분하는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 안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실기에 나옵니다. 실기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뜻을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겁니다. 자, 약국은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겸업하는 사업자입니다.
이게 부가세 에어컨을 사면 부가세를 내요. 그럼 부가세를 다 공제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과세 몇 퍼, 면세 몇 퍼 하면 과세 몇 퍼에 해당되는 것은 공제받고 면세 부분은 공제 안 받습니다. 이것을 부가세를 안분한다, 나누어 준다, 안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안문에 대한 설명은 됐다 치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업무용 트럭 한 대를 매각하였다.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 같이 했는데, 자, 트럭을 매각 팔았습니다. 자, 공급가액의 안분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거고, 자,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자, 요놈은 재화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입니다.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놈의 요게 직전 과세 공급기간의 공통재화의 공급가액입니다. 일단 5천만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요놈들 어때요? 5천만원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해당상이었고 5,500만원. 요거는 답을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당 공통재화의 공급가액이 얼마?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에 면세가액의 총 공급가액이 5%, 직전 과세기간에 면세 공급가액 있죠. 요거에 5% 미만이더라도 안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그냥 요 참고하셔서 알아주시면 고맙고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이런 문제 요번에 처음 나왔었습니다. 요때 아마 앞으로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에 말씀드리는 것은 안분의 뜻을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세와 면세를 같이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주고받고 합니다. 내가 에어컨을 샀어요. 100만원 주고 10만원 부가세 냈습니다. 그러면 과세약 사러 온 사람은 에어컨 떼고 면세약 사러 온 사람은 에어컨 안 떼고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분한다. 이거 나중에 실무에 놓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뜻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물어보면 맞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에 해당된다. 첫 번째,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죠.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는 게 직접세고, 간접세는 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부가세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가세를 내기는 소비자가 내지만 실제로 납부는 누가 합니까?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낸다고 간접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우리 세법 지금 국회에서 그거 하네요. 이게 법인세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왜 삼성전자 법인이잖아요. 법인세를 올린단 말은 회사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올리면서 직접 세율도 올린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직접세가 올라가면 어때요? 세 부담이 많아지겠죠. 많아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세가 많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나라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국가 재정이 이루어집니다. 세금이 필요해요. 직접세를 안 올리게 되면 간접세가 부가세 이런 게 10에서 12%, 15% 올라갑니다. 그럼 부가세 이런 간접세가 올라가게 되면 세 부담의 역진성이잖아요. 못 쓰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간접세 많아지는 게 좋아지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간접세가 많아지면 엄청 불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잘 살지를 않기 때문에 직접세가 올라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은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소득세는 개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대조를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소득은 개인이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개인마다 소득세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가네요. 12월 달에 연말 정산하지 않습니까? 각각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다 연말 정산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맞습니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많은 직장인들이 하는 것은 종합과세입니다. 자, 분리과세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이거 했던 겁니다. 분리과세 무엇과 무엇은 분리과세라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자, 1년 근로소득 뭐 분리과세 했잖아요. 맞죠?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입니다. 이때 했던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실기를 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이게 이론에도 나옵니다. 됐어요? 예, 맞습니다. 소득세 중에 종합과세 개인이 돈 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답은 4번입니다. 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 세율 높습니다. 작게 버는 사람 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 6단계인가 최고 세율이 지금 대한민국은 38%입니다. 1억 5천만원 넘어가면 세율이 38%, 거의 40%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을 벌어요. 그러면 세금 얼마 내야 된다? 거의 40%니까 248, 8천만원 세금 내야 됩니다. 작게 버는 사람, 내가 연 1200만원 벌고 있다. 이 사람 세금 거의 빵입니다. 세금 안 내요. 2억을 벌면. 그러니까 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징수하고 작게 버는 사람한테는 작게 징수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접세고 이 세금을 율을 높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간접세를 올릴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세를 올려주는 게 맞다,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내 후손을 위해서도 저는 직접세 올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 직접세가 높아요. 간접세가 높지 않고.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높죠.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만때만 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세금. 기름 한 방에 기름 1리터에 1,000원 합니다. 1,000원 한다 치고 그 뒤에 원가는 300원 밖에 안 합니다. 660원이 3분의 2가 다 세금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다음에 혹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세를 개정한다든지 이럴 때 직접세를 올리는 쪽으로 투표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자, 15번 한번 봐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은, 자, 우리 종합과세 소득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우리 여러분 혹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운전사를 안 하죠. 뭐, 네. 무슨 아저씨 하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 내가 아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배기사. 배기사. 우리, 제가 아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배기사입니다. 배기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죠. 그 양반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펴요. 그래, 오래 하면서, 금연하지. 금연 한번 해라. 이번에, 금연. 자, 요거, 자, 여기, 배기사 기억하기 좋죠? 예? 이번에, 여기부터 할까요? 이번에, 금연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말 기억하기 좋잖아요. 맞아요? 웃자고 한 거 아닙니다. 배당 소득. 이게 종합과세 되는 겁니다.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와요. 이자 소득. 요거는 요거는 연금 소득. 그래, 요거는 근로소득. 비슷하잖아요. 금하고 근하고. 맞죠?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요. 백이사 이번에 금연하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금연하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것들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되셨어요? 예? 이것들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첫 번째,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 1200만원인 거, 이거 종합과세 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이자소득입니다. 됐어요? 다음 로또 당첨돼요. 로또 복권이잖아요. 복권은 뭐라 그랬어요? 분리과세라 그랬잖아요. 분리과세. 종합과세 아닙니다. 됐나요? 이 말도 또 처음 보는 건가요? 자, 요거 하면서 했잖아요. 자, 이게 더 근로학계획이, 연간소득학계획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단 근로소득은 얼마? 500만원 이하.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당첨금은 뭐 분리과세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권당첨금은 뭐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다음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고 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거 기타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게 뭐예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요건 좀 알아주세요. 124 2번에 금연하지 연근이 요렇게 됐나요?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 저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종합가사제는 6가지 이 6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124 이번에 금연하지 이렇게 기억해요. 그럼 그거 딱 맞춰서 딱 적습니다. 뭐 요거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되셨어요? 예, 됐어요. 자, 이러므로써 요거 실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